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일어나는 곳. 2007년을 기점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풍경이 가득 차 있는 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로 역동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는 곳에서 꿈을 찾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라죠. 하지만 현실은 나의 바람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과 희망이 떠난 자리는 시간도 멈춰버리는데요.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 이 말처럼 도시는 나의 모습과 또 나의 이웃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닮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떤가요? 시대가 변하면서 도시의 패러다임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집과 도로가 건설되며 자연스럽게 인프라가 형성됐지만 오늘의 도시는 계획적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인프라, 학군과 안전 등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말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를 우리는 신도시라고 부릅니다. 질서 있는 아파트와 도로, 공원을 갖춘 신도시는 대한민국 주거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제1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 사업인데요. 주택관계 장관회의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주택에 대한 투기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대단히 택지개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죠.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진행됐던 측면들이 있고요. 빠르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라든가 또 일자리를 위한 그런 뭐 업무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거 위주로 공급되는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도시개발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열악한 교통 인프라 상황이 이제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장기적으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공급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간과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89년 1기 신도시 계획이 수립된 후 30만 호의 주택을 짓고 120만 명의 인구를 이주시키는데 7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개발된 지 40년이 되다 보니 신도시란 이름도 퇴색돼 갔는데요. 지난 11월엔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할 수 있는 선도지구 지정이 있었습니다. 그중엔 분당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양지마을도 포함됐는데요. 평소 아파트 노후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주민들에겐 그야말로 희소식이었죠. 누수가 2, 3년 전에 뭐 한 400건, 300건이 생겼어요. 그 보험사에서 심지어 지금 보험 인수 거절을 했어요. 저희 너무 누수 피해가 많으니까 보상을 해주다가 보험도 지금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양지마을 전체도 또 정전이 돼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동안 전기가 전혀 안 들어오는 그런 어떤 안전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1년 전 도색을 한 덕분에 외관상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은 PC공법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법에 비해 안전성과 내구성이 떨어지다 보니 단열이나 누수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다행히 선도지구로 선정돼 재정비 사업에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녹록지 않았는데요. 특히 집주인들의 동의서를 받는 일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95.5%라는 동의율이 나왔는데요. 꼭 이 기회는 잡고 싶었다. 그런 마음들이 다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당 내에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한 50개 마을이 경쟁을 했는데 저희가 그만큼 절실하게 노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당과 같은 일기 신도시인 일산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자족 기능이 부족하고 서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선도지구 지정이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분당과는 엇갈린 반응인데요. 일기 신도시는 전체 그 선도지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 많이 했죠. 일산 신도시 같은 데는 강촌마을이라는 데가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은 불만을 가진 사람이 또 많이 생겼어요. 거기다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의 대규모 주택 공급까지 합해지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도시 기반 시설의 이용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 일기 신도시의 문제점은 사실 뭐 기업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전부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향동지구나 그다음 덕은지구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되게 많이 그 자차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많이 막히게 됐는데 창릉 신도시 약 3만 8천 세대가 더 들어오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막히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침에 출퇴근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자족 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만 짓는다면 또 다른 베드타운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것만이 낡아버린 신도시의 이름을 버리는 해결책일까요?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한정된 공간 안에 정교하게 짜여진 사회제도 속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는 거대하고 복잡한 삶의 현장이죠.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더 이상 도시에 사람이 살지 않고 머물렀던 사람마저 떠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만든 도시가 직면한 과제는 폭넓고 다양합니다. 도시의 내일이 어떤 모습일지는 우리가 어떤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도시가 가진 문제점을 극복하고 도시 재생의 방향을 제시해줄 성공한 도시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내일의 도시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의 모티브가 된 일본으로 가봤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떨어진 도시, 일본 요코하마입니다.横浜は常に上位3つに入る、ベスト3に入る人気の街なんですね。 일본은 1960년대부터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쿄 외곽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했죠. 하지만 2000년 이후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코하마도 이를 피할 수는 없었죠. 그러나 오늘의 요코하마는 과거의 오명을 벗고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한때 도쿄의 부속 도시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던 요코하마. 하지만 도시는 위기를 기회로 삼기로 합니다. 요코하마의 엔진 역할을 하던 조선업이 80년대 이르러 불황에 빠지자 조선소를 이전하고 그 앞바다를 매립지로 만드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코하마의 많은 사람들이 도쿄로 출근했고 기업들도 하나 둘씩 빠져나가자 이를 해결할 묘책이 필요했는데요.
요코하마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もともとですね、1965年にですね、横浜市がですね、当時の東京一極集中で横浜の方もすごく人口が急増しまして、いろんな都市問題が起こってきました。その都市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ですね、当時の市長が6大事業というものをですね、立ち上げまして、その中の一つが都心部強化事業です。その都心部強化事業の一つが主体がですね、横浜みなとみらい21地区の、開発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요코하마는 경제 활동의 중심지인 미나토미라이 21지구와 그 외 지역으로 나뉘는데 미나토미라이 21은 요코하마의 도심 재개발로 만들어진 복합 신도시입니다. 과거 이곳에 있던 창고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한 뒤 매립지를 만들어 공공시설을 세우고 업무, 레저, 문화시설을 만들면서 오랜 시간 개발과 공공성의 균형을 맞춰 개발을 진행해왔죠. 뿐만 아니라 옛 건축물을 보존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디자인 컨셉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곳의 도시개발 사업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엔 90% 정도의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할 뿐 사업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まちづくり協定を作ってですね、それに基づいて遵守まちづくり協定を守ってもらうのを前提にですね、開発をしてきてもらったということでですね、当初の考え方マスタープランを途中でぶれないでですね、そのまま踏襲をして協定という形でですねずっと守ってきたということがですね一番大きい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착공한 지 40년이 지나면서 여러 명의 시장들을 거쳤음에도 당초 요코하마시가 정한 컨셉을 유지했고 만들고자 하는 도시의 이미지를 적극 어필해왔습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은 기업들이었습니다. 도시 차원에서 기업 유치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자족성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죠. 물론 그 배경엔 요코하마시의 아낌없는 지원도 있었습니다. 横浜市としましては行政の方ではですね、助成金の交付ですとか、あとは法人市民税の軽減措置ですね、減免ですね、そういった措置をすることによって企業が進出しやすくしたというような状況です。助成金とか法人税の軽減減免については今もあります。 과거 도쿄에 집중됐던 기업들은 하나 둘씩 이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나토미라이 21에 직장을 둔 사람은 13만 4천여 명. 사업장은 1930여 개에 달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대거 진출한 모습도 인상적인데요. 割とね、みなとみらいで目立つのが、外資系の企業なんかが来てます。で、外資系の企業が来る最大の理由は、横浜という町自体がもともと非常にインターナショナルな町、港があるところ、大抵神戸、横浜っていうのは非常にインターナショナルな町なんで、外国人からすると非常にフレンドリー。 기업 유치와 더불어 도시 조성 측면에서도 이곳은 성공한 모델로 꼽힙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신도시라 함은 주거 지역을 떠올리지만 이곳은 일찌감치 이런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通常の郊外都市とはちょっと違う大都市としての魅力をいっぱい持ってます。それからみなとみらい地区に限らず横浜の駅の方ですね、横浜市の中心部にも多くの大型の商業施設や映画館、劇場、こういったものが全て揃っていますので、そういった意味では東京郊外の衛星都市とは別格の扱いだと思います。 다양한 문화 상업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즉, 사통팔달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요. 미나토미라이 21은 도쿄를 연결하는 쾌속 여객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과 가깝다는 점도 빠질 수 없는 강점인데요.
반경 30km엔 도쿄 하네다 공항과 수도인 도쿄가 자리하고 있죠. 또 국철과 사철, 지하철을 이용해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들 대중교통은 랜드마크로 불리는 유명 타워와도 연결돼 있어 쇼핑이나 식사를 즐기기에 어려움이 없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인데요. 미나토 미라이 21은 도시를 설계할 때 수용 인원 19만 명에 거주 인원은 10,000명으로 구상했습니다. 초기엔 상업지구를 만들어 도쿄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지만 상업지역만 만들면 퇴근 시간 이후엔 도시가 비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10,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지역도 조성했는데요. 기본적인 개발 골격은 유지하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未来のマンションにはどのような方が住みたがっているんですかね。まず都心に通う、有料企業、上場企業の、社員、こういったところですね。あとは若い企業経営者ですね。企業経営者や医者弁護士といったプロフェッショナルもいると思います。 일본의 정치와 경제, 문화는 도쿄에 집중돼 있지만 살고 싶은 도시를 꼽으라면 도쿄보다 더 선호하는 것이 요코하마인데요. 도시 속에서 사계절의 장관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인기 비결의 이유겠죠. 273m의 높이를 자랑하는 랜드마크 타워. 전망대가 마련된 69층으로 올라가면 항구 도시의 매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네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 찬 이곳은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2023년엔) 방문자가 약 810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고 하니 명실상부한 관광도시임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요코하마 항구를 마주하고 있는 저 빨간 건물은 뭘까요? 요즘 지어진 건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확실한 건 시간을 초월한 존재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바로 미나토 미라이 21의 대표 관광 명소 아카렌가인데요. 이곳을 보기 위해 일부러 요코하마까지 찾아온 관광객들도 많았습니다. この赤レンガのツリーを見に来ました。どうですか、赤レンガ倉庫のツリーはなんか特別なものなんですか。そうですね、特別ですね。なぜですか。プロポーズも横浜でしてて、その時も見に行ってね。 많은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추억을 남기곤 하는데요. 건물의 역사적인 매력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덕분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この建物自体もともと国の保税倉庫として建てられた建物になります。で建てられたのが1911年に建てられたんですが、倉庫としての役割を終えた1989年以降ですね、横浜市が国から建物を取得しまして、コンセプトが港のにぎわいと文化を創造する空間というコンセプトで、保存活用、建物の保存活用を進めていこう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て、で2002年にこちらが文化商業施設としてオープンしたっていう歴史があります。 낡은 창고였던 공간이 오늘날 다양한 문화 행사와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했다는 점은 옛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데요.これまでは新しい施設ができることによって、新しい魅力がですね、街の価値が高まってきたんですけど、完成しちゃったらもうそれ以上新しいものはできないんで、どんどんそのままでいると価値が下がってくる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なんで少しですね、私どもはエリアマネジメント、街のエリアマネジメントで街の価値を高めていこうという取り組みを進めているんですけれど、でいくつかテーマを設定して、それに基づいて今ですね、いろんな取り組みを進めてます。例えば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立地してるだけではあんまり価値が高まらないんで、いかにつなげていこうかというようなことでですね、つなげる努力を今していると。 도시가 갖고 있는 콘텐츠들을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은 관광을 넘어 도시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최근 미나토 미라이 21은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この街にですね、先ほど申しましたピアアリーナとか K アリーナとか音楽施設、音楽アリーナとかホールがたくさんあります。そういうようなホールをですね、これもそれぞれがですね営業するんではなくて、やっぱり街として音楽の街に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ミュージックポート横浜という取り組みを進めてます。みんな一緒になってですね、話し合いをしながら進めてると。でこれはやっぱり横浜を音楽の街にしていこうという取り組みでして、いろんなコンサートとかイベントを連携して取り組んでいこうということで、これも横浜市も巻き込んで今進めてるところです。これからやっぱりその街の価値を上げるって、ハードはもうある程度終わってきてるんで、できるだけソフトな面でですね、価値を高めていこ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그리고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 변화를 멈추지 않는 미나토 미라이 21. 몇倍ぐらい上がったか、もうこれもう分かんない。数十倍上がってると思いますね。はい、もともとの価値とインフラ基盤整備は当然行政が行いますけれど、後の町建物、上物ですね、建物についてはやっぱり民間が作るものですんで、このマスタープラン、まちづくり協定に沿った形でですね、民間さんがいろんな建物を作っていただいてますんで、まさに官行政と民間が一緒に連携してできた町といって構わないと思います。 현대사회에서 도시개발은 단순한 주거공간 확보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숙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계획은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데요.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도시의 미래가 불투명한 오늘, 도시의 가치를 새롭게 제시하는 곳은 없을까요? 서울과 우수한 접근성에도 오랫동안 자연불악과 소규모 공장들이 방치되어 있었던 인천 왕길동. 사람들의 눈엔 그저 버려진 땅으로 보였지만 누군가의 눈엔 기회의 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토지 매입에 들인 시간만 20년. 토지주들을 설득하는 작업부터 헤아리면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조성될 전체 리조트 도시의 규모는 약 123만 4천 평. 1기 산본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총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민간 도시 개발 사업 중 이곳은 2단계 사업으로 앞으로 2만 1,313세대가 조성될 예정인데요. 공공에서 조성하여 공급하는 공공택지와 달리
각종 기반 시설을 선시공하여 입주민들이 다양한 인프라를 신규 택지에서 바로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지 안에 마련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단지 밖 풍부한 오픈 스페이스가 연결되어 모든 세대들이 힐링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기반 시설을 선시공한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분양시장의 특징을 보면 내가 살 집과 집이 입지하는 신규 택지의 청사진만을 보고 계약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주했을 때 청사진이 다르고 기대했던 기반시설 조성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상실감이 크겠죠? 기반시설이 선시공된 택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도시 개발은 사람이 아닌 자본의 욕구에 충실해 왔습니다. 때문에 안전하고 탄탄한 기반 시설을 사전에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죠. 도시의 환경이나 여건에 맞는 해법이 아니라 일률적인 개발 논리로 신도시를 건설하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단행했는데요. 이제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시란 팔아야 할 상품이나 수익을 내야 하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자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인데요. 이곳은 기부 체납 방식으로 조성한 공원으로 민간 도시개발기업이 직접 만든 곳입니다.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획일화된 공원과는 차별화된 모습인데요. 여기는 엄청 넓어서 저는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이 아니고 그냥 공원인 줄 알았어요. 그냥 시민들 이용하라고. 예. 근데 너무 잘 해놨네요, 진짜. 뷰가 너무 좋아요. 볼 것도 많고. 우리 식구들 다 모여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손주가 둘인데 같이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경 같은 거나 공원이 형성이 돼 있으면 거기서 생활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하고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공원으로는 리조트 도시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공공에 기부 체납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일지라도 모두 리조트 시티즌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진정한 리조트 도시가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부 체납 공간을 민간 도시 개발 기업이 조성하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이미 조성된 학교의 벽면을 새롭게 꾸미고 방음벽도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을 입혔습니다. 이런 관심과 노력들이 도시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도시 수술이라고 하는 말에 상대어입니다. 도시 문제를 푸는데 꼭 거대한 돈이 드는, 그리고 커다란 변화, 특히 다 없애고 새로 바꾸는 이런 방법 말고도 침술처럼 마치 뜸을 뜨듯이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작은 변화를 통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곳을 둘러보다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조경을 리뉴얼 공사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완공된 도시구역의 경우 더 멋진 조경으로 바꾸기 위해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도시라는 게 사실 계획했을 때 만들어진 거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계속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정치권이 있고 또 계속 유기체처럼 변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속 새로 논의를 하면서 도시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후에 많은 사람들 참여하는 주체들이 어떻게 도시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모습은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요.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공간을 바라보고 직접 참여하는 자세는 이곳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문화인데요.
여기 아파트처럼 그 130만 주의 그 식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은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리 입주민들이 가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냥 뭐 이거는 관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입주민들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되겠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애착이 많이 가죠. 이렇게 다니다가 나무가 쓰러졌으면 세워주고 정말 이렇게 돼요. 스스로가 돼요, 그게.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도시를 가꾸려는 노력이 참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이 조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때마다 사진을 찍어 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더라고요. 산책할 때도 그렇고 운동할 때도 그렇고 제가 혼자 나왔을 때는 이 모든 게 저희 아파트, 저희 집 정원 같고 여길 걸어 다니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조경사랑 동호회는 아파트 단지 내 조경을 가꿀 뿐만 아니라 친목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용할 거예요? 미용할 거예요? 두 바퀴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다른 거 원하면 다른 거 가져와도 돼요. 되게 나이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되게 그냥 한 아파트 산다는 이유만으로 모여서 즐겁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냥 뭐 세상 사는 이야기도 같이 하고 문제도 같이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아파트 여러 군데 살아봤지만 이런 데는 처음이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마음을 좀 잘 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람이 중심인 공간, 사람이 만드는 도시.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아파트 단지에 조성된 조경을 내가 가꾸어야 할 나의 정원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도시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 실감이 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곳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민간도시 건설의 롤모델이 된 곳인데요. 1971년부터 도시 조성을 시작해 밀라노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성장한 이곳.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이탈리아 북부의 중심지에 위치한 밀라노. 패션과 디자인, 예술의 도시로도 유명하지만 뛰어난 건축물로도 세계인들의 환영을 받는 곳이죠. 왠지 밀라노에 사는 사람들의 집은 예술 작품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요. 기발한 아이디어와 독특한 건축 양식은 밀라노의 감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곳엔 밀라노를 대표하는 특별한 민간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밀라노 북동쪽 교외에 마련된 벽돌 색깔의 집들이 모여 있는 곳. 밀라노의 대표 부촌으로 상징되는 밀라노 두에입니다. 이곳의 탄생 비하인드가 궁금한데요. Gli anni 60 erano un'epoca in cui l'architettura moderna aveva come spunto le macrostrutture, quelle cose lì, diciamo, che non era proprio quello che lui desiderava, no? Quindi un qualcosa che fosse amico dei bambini, un bel ambiente, tanto verde, una città, lui diceva una città quasi di vacanza, no? Ecco.
1971년 이탈리아 총리를 지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8년간 도시 조성을 시작해 완성한 곳인데요. 당시 자동차와 사람을 분리해 설계를 한다는 건 누구도 생각지 못했죠. 이곳은 자동차를 타지 않고도 브릿지를 이용해 동네 전체를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Questa cosa prescinde dal fatto che si tratti semplicemente di verde, ma proprio libera le persone e le rende capaci di circolare e di svolgere l'attività in maniera completamente autonoma rispetto a quello che è in città è il traffico cittadino, il trambusto e la qualità dell'aria. 도시 전체의 컨셉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녹지를 실현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도시 절반이 녹지로 덮인 밀라노 두에. 실제로 녹지는 쾌적한 환경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Che effettivamente il verde unisce le persone. Se a Milano spesso non si conoscono quasi neanche i vicini di casa, e lì a San Felice quasi tutti si conoscono, almeno persone che frequentano magari, non so, la stessa scuola o che vivono nella stessa strada. I vicini sono molto più portati a delle relazioni sociali quando c'è del verde che si può usufruire insieme. Benvenuti a casa mia. Seguitemi. 평소 집 구경을 많이 해본 저지만 밀라노 두에의 집은 처음인데요. 깨끗하고 조용한 풍경이 눈길을 끕니다. Milano 2 sta invecchiando perché il tempo va avanti, il mondo va avanti, però come ti dicevo prima, Milano 2, anche se è stata costruita 50 anni fa, Milano 2 è solida, è bella, è curata, è avveniristica. Tu pensa che in giro per Milano 2 ci sono i viottoli per le persone e quelle per le bici. I ponti per attraversare le strade, sì, ci sono le strisce pedonali, ma ci sono soprattutto i ponti per attraversare le strade, per la sicurezza dei passanti. Quindi sì, Milano 2 sta invecchiando perché il tempo va avanti, però basta guardarsi intorno per capire che Milano 2 è ancora avanti anni luce a tanti quartieri considerati modernissimi. No. 예나 지금이나 밀라노 두에가 지키고 있는 철학은 도시의 모든 설계가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도시임에도 여전히 안정감과 풍요로움이 느껴지는 이유가 아닐까요? 다른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이곳만의 편안한 분위기가 참 마음에 듭니다. Proprio da un punto di vista imprenditoriale si è puntato sul verde in maniera particolare, no? Oltre che su tantissimi altri aspetti, no? Perché sono tanti gli aspetti che sono stati presi in considerazione e portati avanti come progetto. 도시에서 느끼는 일상의 평온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모습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의 모습도 변하겠지만 밀라노 두에를 탄생시킨 철학은 변하지 않겠죠. Quella rimarrà invariata. Io lo spero perlomeno, che non arrivi qualcuno che decide di cambiare tutto, insomma, no? 도시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현실로 이뤄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 곳이라면 더 어렵겠죠. 하지만 누군가가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큰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인천의 신규 도시개발 프로젝트인 검단 신도시. 현재와 미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들 중 하나인데요. 검단 신도시는 주변으로
제1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 제2기 신도시인 김포 한강 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가 있고 경제자유구역인 청라 국제도시, 영종 국제도시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천 계양 신도시와 부천 대장 신도시가 입지가 계획되는 등 대규모 신도시에 입지되어 있는 문화시설과 교통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입지함으로써 수도권 서북부 중심 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2기 신도시 중 서울과 인접해 있어 인천의 도심부보다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현재 도로 교통망과 철도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서울이나 인천 구도심의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암역은 핵심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고 있죠. 검암역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서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공항철도가 정차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35분이면 도착 가능하고 강남까지는 김포공항에서 환승하여 약 1시간 정도면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서울 9호선과 검암역이 직결 연결된다고 한다면 환승 없이 40분 내로 강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서울로의 이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철도 노선만큼 도시의 위상을 한 단계 상승시켜주는 요소는 없는데요. 일단 서울 나갈 때 한 번에 연결된다는 장점도 있고 홍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좋고 2호선으로 바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집 가기도 좋고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자가용 이용 시에 이제 서울까지 가는 건 엄청나게 막혀요. 특히 출근 시간 걸리면은 막 1시간 한 30분 이내에 걸리는 거리도 한 2시간 정도 넘게 걸리고 일단 시간 절약이 엄청 많이 된다는 게 그 장점 같습니다. 배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적극적인 기업 유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검단 신도시는 1기 신도시와 달리 자족 기능을 강화를 했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말하는 자족 기능이 있는 시설을 교육 연구시설, 상업 업무시설, 도시 지원시설 용지들이 특히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면적이 약 160만 제곱미터에 달하고요. 면적으로는 14.9%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들어오냐에 따라 도시의 이미지도 결정되죠. 입지에 맞춰가지고 어떤 그 성격의 신도시들을 이끌어 나갈 건지, 첨단 산업 같은 일자리를 끌고 나갈 건지, 아니면 더 좋은 주거지를 공급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할 건지, 그러한 그 전략이 각 지자체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도 노선의 확장, 다양한 일자리와 인프라가 형성되면 한층 더 발전된 인천 서북부의 모습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검단 신도시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 이곳엔 리조트 도시의 한 축을 이루는 대규모 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신규 택지가 개발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일원입니다. 2023년 인천시에서 수립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의 중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신규 택지이지만 현재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개통 운영 중에 있고 공항철도 환승을 통해서 서울,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입니다. 이곳은 인천 2호선 왕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인데다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10분 이내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와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로 진입이 가능하고 경인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단절된 인천 서구 경서동과 왕길동을 연결하는 중봉터널이 개통되면 다양한 인프라를 손쉽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신검단 시대의 중심에 선 리조트 도시. 도시가 힘을 잃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선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조성할 때 현재 상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미래도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확장성이란 표현도
맞긴 한데 저는 이제 조금 더 그 유연한 가변성이라는 개념이 더 맞다라고 봅니다. 수요에 따라 가지고 더 개발할 그 여유 부지 같은 것도 확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교통 인프라를 공급을 할 때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 인접한 지역들이 계속 발전을 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를 더 공급을 해 놓는다거나 지금 당장 공급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고려를 안 해놓고 건설을 해놓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가변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이제 계획을 해야 된다.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 선택한 변화들은 주변으로 번져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합니다. 마치 빛이 주변을 물들여 도시를 바꾸는 것처럼 말이죠.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런던의 타워 브릿지, 대만의 타이페이 101 타워의 공통점은 바로 경관 조명으로 건축물의 개성과 도시에 색채를 부여한다는 점인데요. 리조트 도시 역시 자연적인 빛과 야간 조명의 공존을 통해 낭만적인 빛의 도시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어둡기만 했던 인천 서구를 빛의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백석대교와 봉수대로 4km 구간에도 특화 경관 조명을 설치했는데요. 그 결과 생각지 못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관 조명을 특히 이제 특화되게 설치를 한 이후에 이 일대가 환하게 완전히 바뀌었고 인근 주민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밤에 나와서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과 똑같은 획일적인 계획이 아닌 지역 사람들에게 필요한 작은 변화 하나가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작은 변화를 계기로 더욱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이곳에선 아주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사랑쟁이 나는 사랑쟁이 얘나 지금이 나는 변치 않는 엄지엄지쳐 엄지엄지쳐 천생 없는 내 사랑이에요. 음악을 울려라 내 입이 춤출 수 있게. 네, 이런 곳에 살지 않았다면은 이제 이런 문화 생활도 하기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이런 경험하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파트 자체가 어떠한 그 주거용이 아니라 그 편의 시설로 다 돼 있고 여기 그 아파트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살고 싶죠. 살고는 싶습니다. 이웃에 사는 아파트나 더불어 인천에 사는 분들도 좋은 공연을 하고 더불어 인천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길동의 발전은 더욱더 좋고요. 네. 지역 문화와 예술 발전을 위해 민간 도시개발 기업이 직접 마련한 공연인데요. 내 가슴에 살며시 다가왔어. 언제라도 감싸주던 다정했던 사람. 건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지면서 예전에 뭐 재건축 분담금이 뭐 예를 들면은 뭐 3억이었는데 지금 뭐 5억, 8억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들이 사실은 그런 민간 주체들의 역할들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거고요. 그 시장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 뭐 도심에 복합해서 개발하는 사업들, 또 신도시를 재건축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민간 참여자들이 또 거기에 맞게 이제 등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는 시간이 흐르면 번영하기도 쇠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시가 가지는 생명력은 그 공간에 사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도시의 미래,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When you're under a cloud, just for some music.